지금 두 가지적인 느낌이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의 포인트를 잘 찾자. 포인트를 찾으면서 밑을 잘 판단하자. 이 정도. 그다음에 하나는 직선과의 관계가 나오면 직선을 우선시하고 문제를 풀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관계성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직선의 특징을 이용해 풀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포인트를 찾는 거라고. 그게 중요하거든. 포인트 찾고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찾는 거라고. 자, 그래프가 다른 그림이 판단되면 거기에 있는 정보들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일반 연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어떻게든 식을 적어보고 관찰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예, 연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이용해서 풀자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부터 여기 단원부터는 함수야. 지수함수 뒤에 가면 이제 로그함수 이게 나올 거거든.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음에 이제 상가함수 나올 거야. 그 다음 단원이 수열입니다. 수열은 조금은 다르지만 수열도 함수적 특징이 있습니다. 함수적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적 특징이 좀 약하긴 합니다. 알겠죠? 약하긴 하는데 함수가 나왔다는 것은 함수의 그래프적인 생각을 잘 해야 되니까 그래프 특징을 잘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 중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의 특징, 대칭이동의 특징. 알겠습니까? 그걸 잘 판단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포인트를 찾으면 그래프의 위치적 판단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뭔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82번입니다. 이건 봅시다. fx가 ax제곱이야. a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은 안 나왔어. fx의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켰습니다. y축 대칭시켰어요? 어떤 느낌인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리고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gx라는 그림이 나왔어요. 지수함수 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 몰라. 증가감소는 몰라. 알겠어요? 그냥 하나만 내가 그린 거야. 실패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얘를 뭐 할 거야? y축 대칭을 시켰어. 그러겠지? 그리고 나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럼 포인트가 뭐가 되니? 포인트가 뭐가 돼? 그렇게 대답이 어려운 질문이었니? 얘가 0,0이잖아. y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지? 변화 없지? x로 n만큼 같습니다. 포인트가 어떻게 되니? m,0이 된가요? 맞습니까? m,0이 이 정도 있다는 소리지? 됐니? 그럼 그래프가 좀 잘 그렸으면 보이지? 뭐가 보이냐? 뭐가 보여?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내 그림 다 그려졌는데 보이는 게 없어? 뭐가 보입니까? 교점 보이니? 당연한 거 아니냐? 교점 위치 보여? 교점 위치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맞나요? 아니 근데 그림 그려줬으니까 이 정도 추론할 수 있지. 선생님이 이제 그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는 대칭으로 안 보이는데 이거 뒤집어졌어. 대칭성이 있겠지. 평행 이동했어. 그럼 대칭성이 어느 정도 살아 있겠지. 그러면 2분의 m이 보여야 된다고. 이해도 되니? 이 문제가 지금 y축 대칭시키고 평행 이동시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대칭의 성격은 분명 발생할 건데 2분의 m의 대칭이라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된다고. 1번이 그걸 질문하고 내용 나온 거야. 이해하니? 같은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시키면 이러한 대칭성이 남아있다고. 선대칭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점대칭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평행 이동 성질이 남아있는 것도 있단 말이지.
현재는 선대칭 성질 남아있어. 그래서 m이 얼마가 나와서 m이 4가 나오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돼, 안 돼? 이게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놀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성질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 이런 것들이 답이 바로 보인다고. 이해되니? 근데 F3하고 자 G3입니다. G3. 자 이제 이거를 바꿔볼게요.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바꾼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F3은 어디 있냐면 F3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그림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말이 안 될 수도 있어. F3은 보인가요? 보여 안 보여? 자 G3 보입니까? G3 여기죠. G3 여기지. G3은 F 뭐지? G3 F 뭐야? G3은 F 뭐야? 그림에 보여야 되는데 G3은 F 뭐야? F 뭐야? 안 보이니 이게? 안 보여 그림이? 똑같은 그래프인데 보여 안 보여? 이게 대칭적인 성질을 이용했으니까 당연히 그 대칭적인 성질을 이용을 해야겠지. 이되니? 보통 대칭성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칭 이동시킨 후에 함수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하고 원래 함수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원래 함수에서 식을 구하는 것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식이 편해지거든. 왜? 식을 세울 필요가 없어. 됐니? 관계성을 얘기를 하면 굳이 gx라는 함수가 필요가 없고 우리는 fx라는 함수만 갖고 얘기를 할 거 아니니 지금.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지금 판단해 보니까 F3은 A의 세제곱이고 16의 G3은 누구랑 똑같아? F2라고 지금 똑같았더라 이거야. 대칭이다 했으니까 F1 A 뭐야? A는 4가 되겠죠.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알겠어? 자, 이 문제를 뭐 이렇게 푼 사람도 있을 거야. 뭐 개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 너희들은 분명 어떤 식으로 많이 풀었을 거냐면 이렇게 풀었겠지.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라 했으니까 x 대신에 y가 ax를 x 대신에 y축 대칭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x를 넣었어.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라 했어. 이렇게 됐지? 됐습니까? 얘를 자,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자, 가운데는 일단 연결 고리라 생각하면 되고 실제 너희들이 식으로 나왔을 때는 두 번째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이해되니? 식이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되니? 그럼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 되니? 왼쪽으로 넘어가면 x 자리가 마이너스 x가 돼서 y축 대칭이 되고 x축으로 n만큼 이동했다는 그대로 요 문장이 된 그대로 쓴 거야. 되니? 근데 얘를 나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말이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원래 ax제곱이 이렇게 바뀌었지. x 자리에 n-x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x가 대신에 n-x가 들어갔어. x 2분의 1, x는 2분의 m의 선대칭이라는 식입니다. 이 말이야. 되니? 그러면 얘는 대칭하고 이동, 얘는 그냥 대칭. 얘가 빠르겠지 더. 그래서 요걸 기억하는 게 좋겠다 이거야 지금. 이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식 두 가지 fx를 가지고 노는데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민경스 이거 뭐라고? 오른쪽이 뭐 하는 식이라고?
그래, 그건 다 읽을 수 있는 거야. 해석. 좀 전에, 1분 전에, 불과 1, 2분 전에 얘기했던 건데. 와, 너무하지 않냐? 민주야, 너무하지? 어? 그럼 너도 모른다는 소리네? 민주야, 뭐야, 그러면? X는 어, 호정이가 알 것 같은데. 모르면, 뭐야, 너도 지금 2분 동안 뭐 한 거야? 지금 3명이 2분 동안 뭐 했어? 서있어? 고속 쳤어? 와, 세연아, 뭐냐?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아, 도대 돌아보이네. 이 x는 2분의 a 전대칭이라고. 알아야 된다고. 식을 봤을 때 y는 fx 꼴이 있을 거고 y는 fa-m에 뭐 하고 있어? 미안해. 틀렸네요. 아, 이래서 몰랐구나. 그래. 미안하다. 이래서 몰랐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몰랐구나. 호종아. 그러지? 이래서 몰랐어. fx가 x 자리에 a-x를 넣었어. 기억하라고 했어. x 대신에 a-x를 넣었어. 그러면 x는 2분의 a 선대칭이라고요. 그럼 그래프를 선대칭에서 특징적인 판단해서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하나 더. y는 b-fx예요. 왜 많이 나온 식입니다. 왜 많이 나온 식이야? 뭐겠어요? y는 2분의 b 선대칭입니다. y 대신에 b-y를 넣은 식이야. y 대신에 fx 대신에 b-fx를 넣은 식이야. fx 대신에 b-fx를 넣은 식이야. y는 2분의 b 선대칭으로 가야 x축 대칭 평행이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가 편하게 풀어질 거라고 본다고 해. 됐니? 그래 가지고 요거를 보는 순간 x는 2분의 m 대칭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지? 근데 내가 이게 식을 바로 해석이 안 되면 이 대칭이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교점이 2를 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연산을 하겠지. 식에서 바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얘하고 얘가 지금 x는 2의 대칭이라고 보니까 x는 2x에다가 2를 넣고 a m-2를 넣었더니 이렇게 같아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대칭이니까 교점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래서 m이 4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풀었다는 것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식의 변화를 알고 방정식을 풀 수 있다지 함수적 특징을 판단했다가 아니라는 거지. 되니? 너희들이 함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적 생각을 한번 하고 그래프적 상황이 판단이 되려면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으려면 지수, 로그 함수든 어떤 함수든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빨리 그릴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선생님 포인트를 찾는 거라고.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쭉쭉 그릴 거라고.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난이도 있는 문제는 항상 그래프 갖고 노는 문제야. 그래프가 말로 돼 있으면 식이 어려워. 그럼 그 말로 된 것을 그래프를 얼른 그려가지고 풀이를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해석을 해야 되잖아. 이게 바로 보자마자 해석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그래프가 5할 한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쌤은 아까 어떻게 풀었어? 요 그래프 그려놓고 대칭이네? 그러면 이 대칭이네? 그러면 m은 4다 이렇게 쓴 거라고 지금. 이 그래프 아까 내가 처음에 이걸 m이라 적었잖아. 그리고 이러면 2라 적었고 그럼 m이 4가 보이잖아 바로. 식을 모르더라도. 됐니?
앞쪽 문제에서는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뭐 너무 나름 괜찮은 문제인데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생각보다 못 푼다 이 말이야. 생각보다 못 풀어. 생각보다 못 풀어. 자,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풀어도 너희들이 확 오질 않아요. 이 문제를 풀어도 다음에 또 이 문제 또 보이잖아? 그럼 바로 답이 나오질 않아. 셋 중에 하나는 빨리 찾아야 돼. 두 개는 힘들게 찾더라도.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됐어요? A, B는 양수라고 했어요. 지수 밑에 넣으려고 보니까 양수 조건을 넣고요. 그러면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고 기억 조건에서는 자 A, B가 1보다 작아요. 했어요? 그리고 X에다 음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냐 이 말이잖아. 이해되니? 됐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습관적으로 여기다 수를 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수를 넣는 친구들이 있어. 됐어요 민경아? 그래서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고 연산을 또 계산해야 되는데 중간에 연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놀라가지 말고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돼요. 그럼 현재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그 지수함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총 4가지가 나올 거야. 되니? 총 4개가 나올 건데 그 4개 중에 보통은 2개를 비교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요 상황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내가. 기억 상황을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1보다 작은 놈이고 1보다 작은 2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자, 비교니까 정확한 그림이 아니라 상대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A가 노란색이야, 초록색이야? 노란색이야, 초록색이야? 민경아, 노란색, 초록색. 이유가 뭐야? 어떻게 하라겠어? 이 정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를 넣어보면 뭐가 나온다고? Y좌표, 요 Y좌표가 밑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작다 했어? A가 더 작다 했으니까 요놈이 A고 요놈이 B야. 노란색이 A고 초록색이 B입니다.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을 거야? 똑같은 값 X를 집어넣을 건데 음수를 집어넣을 거야. X라는 음수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라고. 됐니? 그랬더니 1은 2점이니까 1보다 2개가 더 큰 값이고 누가 더 컸어? 1보다 컸어. 누가 초록색이 더 컸어. B의 X제곱이 컸고 그 다음에 A가 더 컸어. 우리는 이렇게 풀 거라고. 어떻게 푼지 알겠니?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비교는 이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거야. 보통 이런 거야. 아까 처음에 지수로그 풀 때, 밑이 통일됐네. 진수가 통일됐네. 그런 문제는 바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문제는 다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호정 이해했어? 자, 니은은 x가 0보다 크는데 일단 ax제곱하고 bx제곱이 더 크대요. 양수를 집어넣는데 ax제곱, bx제곱이 더 크대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한 거야? 그 다음 뭐 한 거야 이거? 요거는 뭐 한 거지? 요거는 뭐 한 거지? 자,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잖아요. 그러지? 가정에서 결론으로 식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식으로 풀 수 있어. 식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식으로 풀 수 있어. 근데 식의 변화가 아니라 이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었잖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식의 변화를 풀 수가 없어. 너희들이 식의 변화를 잡을 때 x가 x분의 1로 변하는 식의 변화가 있어 없어? x가
x분의 1로 변하는 식의 변화가 역수를 했다 이렇게 하면 식의 변화가 아니잖아. 다른 값을 집어넣어버린 거잖아. 됐니? 이 식의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이 식이 되는 변화 상황을 부등호 말고 일단은 부등호 말고 식의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민주야 차냐? 민경아 어떻게 해? x제곱분의 1을 자 해보고 실패하면 이게 아니네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지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지금 이거에다가 x제곱분의 1제곱을 한 거야. 여기다 x분의 1제곱을 한 거야. 그럼 ax제곱에 x제곱분의 1은 x분의 1 되잖아. 그럼 요 양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양변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부등호 변화는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네. 부등호 변화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확실해? 자, x제곱분의 1은 1보다 커 작아? 모르지.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지. 그렇지? 1이면 변화가 없지. 1이면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등호 변화가 없겠지. 그렇지? 자, 제곱을 했어. 양변에 제곱을 했어. 원래 작은 수가 있고 큰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제곱을 했어. 그러면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자, 우리는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상식. 말 돼 안 돼? 말 돼 안 돼?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자, 말이 안 되면 예시를 넣어줘야 돼, 예시를. 승우야, 말 돼 안 돼? 왜? 그렇지. 음수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양수면. 양수면. 양수면 돼요. 양수면 말이 됩니다. 양수면 말이 돼. 그래 안 그래? 2, 3. 헷갈리면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상관없잖아. 1보다 크냐 작냐 관계없잖아. 됐어? 2분의 1, 3분의 1 누가 더 커? 2분의 1이 더 크지? 2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 되니? 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알고 있는 사실들이야. 원래 알고 있어야 돼. 되니?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식을 보는 순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풀어야지. 바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 우리가 아는 사실을 굳이 막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럼 현재 상황에서 이게는 양수야, 양수야? 지수는 무조건 다 양수야. 우리가 쓰는 지수는 다 양수야. 그래서 혹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내 봤을 땐 가능성 한 0.01%밖에 안 돼. 지금 우리가 하는 함수는 다 밑이 뭐야? 앞에 지수에서 지수 밑하고 지수에 대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밑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지금 함수적 특징이라고. 자, 부등호를 썼잖아. 부등호는 실수만 일단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함수에서만 얘기할 거야. 다 지수는 다 양수라고 알고 하는 거라고.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다 양수니까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쩐다? 변하지 않는다야.
우리가 아는 이론이 이러한 이론이 이제 있다는 소리야. 지금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요게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양수 조건에 대해서는. 양수일 때는 n제곱에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거듭 제곱권 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양수 조건에서는 상식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니은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여볼게요. 이제 지금 a가 ax제곱이 더 크다는 것은 그래프가 봐봐. 이 상황이 총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a가 1보다 커, b도 1보다 커. 근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 a가 1보다 커, b는 1보다 작아 만들어낼 수 있겠지. a가 1보다 작아, b도 1보다 작아 또 이런 상황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럼 총 3번을 해봐야 돼. 총 3번 한다는 말 이해돼? 총 4가지 그림이 있을 건데 비교를 할 거야. 어디서 비교할 거냐면 x가 양수 쪽에서만 비교한다고 해서 그래프가 1번, 2번, 3번, 4번 4가지를 비교할 거야. 어디에서? 양수 쪽에서. 그러겠지? 그러면 a가 뭐일 수도 있어. 1보다 클 수도 있고. 자, 여기서 x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1보다 큰 수 하나와 작은 수 하나 두 개를 생각하면 되겠네. 얘를 k라 놓고 얘를 k분의 1이라 놨어. 관계는 없잖아. 실은 k가 커, k분의 1 커. 이거 모르잖아. 두 개 자리 바꿔도 관계는 없을 것이고. 됐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를 기준으로 대칭적이었다 이 말이잖아. 대칭이 아니라 대응적이었다 이 말이잖아. 그러잖아. 지금 1등이 요 k의 1등이 k분의 1도 1등이야 지금.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잖아. 이 말 이해되니? 이 말이 이 말이라고. 이 말이라고. 알겠니? 그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디귿 A가 이런 유의 문제가 너희들이 오답률이 꽤 높습니다. 이런 유의 문제가 오답률이 꽤 높아. 되니? 이게 객관식이면 그나마 확률이 좀 더 올라가. 왜냐면 그 중에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를 하면은 축소시킬 수 있잖아. 3개 안으로 들어오잖아. 뭐 확률이 문제 답 맞출 확률은 30% 높은데 얘를 100% 정확하게 푸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소리야. 되니? 항상 하나를 찍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너희 점수로 따지면 점수 지킴이 되니? 이런 문제 개념 문제거든. 디귿 b가 더 크고 y가 더 커요. a, b는 양수 조건이고 x, y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네. 위에 a, b는 양수 조건 나왔고요. 그래서 a, b를 어디다 넣으려고 밑에다 넣으려고 양수 조건을 놓고 x, y는 어차피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잖아. 지수함수가. 그러지? 그래서 양수 음수 조건이 없어. 됐니? 그러면 식이 지금 ax, bx, ay, 뭐 by 이렇게 섞어져 있어. 여기까지 되니? 그럼 얘를 어떻게 해라? 좀 정리정돈을 좀 해라 이런 단어야. 이 오른쪽 식을 좀 정리정돈을 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됐니? 그럼 묶어야 될 게 누구냐면 자 밑 똑같잖아. 지수 똑같지. 그러면 밑을 통일시킬 것이냐 지수를 통일시킬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일시키는 게 편해? 밑을 통일시키는 게 좀 편하겠지. 그러지? 자, 밑을 통일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요놈하고 요놈을 계산할 거야. 요놈을 왼쪽으로 나눠서 넘길 수 있어 없어? 다 양수잖아. 다 양수니까 나눌 수 있겠지. 이해되니? 나눌 수 있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왼쪽으로 넘겼어. 그럼 a에 x-y라고 일단 적겠습니다. 이해되니? 이해했어? 생각하고 좀
마찬가지로 b를 이쪽으로 넘겼어. b를 이쪽으로 넘겼어. 방법이 약간 달라. 다르지만 풀이는 상관이 없겠죠. 오른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b가 오른쪽으로 넘겼어. 그럼 이렇게 나왔네. 왼쪽으로 넘겨도 관계없어. 그래서 지금 질문이 이거의 질문이잖아 지금.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A하고 B는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 B가 더 크지? X-Y는? X-Y는 음수잖아. 자, 음수가 쉬워? 우리는 양수가 쉬워? 음수가 쉬워? 양수가 쉬워? 양수가 쉽지. 생각이 양수가 쉽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됐니? 자, y-x는 지금 양수야. a하고 b는 누가 더 커? b가 더 커. 그럼 이 말이 맞는 거야? 예전에 지금 양수를 집어넣을 거야. 됐어? 똑같은 양수를 집어넣고 밑이 큰 놈이 지금 더 크잖아요. 지금 오른쪽은 요런 밑이 제일 크잖아요. 요거 제일 크잖아. 밑이 이렇게 됐니? 그래서 요게 성립함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쌤이 얘를 S라 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사실 요런 B를 하려다가 S라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문제가 100% 나오니까 S라고 한 겁니다. 이 류의 문제는 100%가 나와요. 2차 함수, 지수함수, 2차 함수, 로그함수. 되니? 그 두 개의 합성함수, 최대값, 최소값은 100%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S라는 거야. 누가 질문했냐면 몰래 물어보고 싶었어. 왜? 선생님이 요걸 수업을 합성함수 수업을 했어요. 요 수업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쓰면 한 20-30분 떠들었어. 근데 또 질문이야. 이 성질이 나 안 나? 호중아 난다겠어 안 난다겠어? 그래. 자, 뭐 한 거야 지금? G에다가 F를 넣었어. G에다가 F를 넣었어. 누가 중요하다 했어? G가 중요하다 했지. G에다 F를 넣었어. G가 중요하다고. 그럼 G는 누구 함수? G는 지수함수 1보다 커 작어? 커 작어? 몰라. 그래서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함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어떤 내용이냐면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함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함수야. 이 말인즉슨 범위의 끝만 알아내면 최대값 최소값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가 돼. 전혀 다른 개념이야. 2차 함수하고는 좀 다르지. 2차 함수에 넣을 때는 축의 위치가 일단 중요했잖아. 축의 위치가 포함관계가 2차 함수는 범위가 축을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이 더 넓은지 오른쪽이 넓은지 이게 중요하잖아. 근데 얘는 어디만 따질 거야? 끝에만 따질 거니까 문제가 훨씬 쉬운 거야 얘가. 얘가 더 어려운 거라고. 알았니?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함수, 쭉 내려가는 함수니까 끝값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한다. 이런 함수는 대부분 어떤 함수냐면 1대1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들 있잖아.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풀이 방법은 다 똑같아. 그래프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거든. 되니? 그럼 그런 함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여기에 나오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거저야, 거저. 왜? 범위만 알아내면 돼. 누구의 범위? 들어갈 놈의 범위만 알아내면 돼. 그럼 fx의 범위만 알아내면 이 식에다가 a에 m을 넣고 a에 m을 넣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최대 최소가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다음으로 지로 갑니다. 1부터 4까지 fx를 알아냈어. 축이 얼마야? 3이네. 3이니까 그때 2야. 2, 3이니까 1 넣었을 때 최대. 1 넣으면 얼마야? 12, 6인가요? 그러면 2부터 6까지야. 얘가 2부터 6까지. 그러면 fx가 2부터 6까지야.
그러면 하나는 2의 제곱이고 하나는 2의 제곱이고 하나는 2의 6제곱이야. 근데 최대값이 27이래.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이 27이래. 그럼 요놈은 자, 우리가 뭘 판단해야 돼? 뭘 판단해야 돼? 증가, 감소를 판단해야 되잖아. 이 두 개가 요놈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소가 돼야 되고 그때 A 값은 1보다 작아야 돼. 요놈이 27이 되려면 A가 1보다 더 어째야 돼? 작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놈이 지금 27이 맞는 말이고 확인해야 되지. 이게 왼쪽 그래프인지 오른쪽 그래프인지 확인하고 아 얘가 27이 맞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3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뭐 끝났네. 최소값 질문이니까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 문제는 100% 나오는 문제니까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기에 하나가 어떻게 나올 거야? 그때의 x의 값을 질문한단 말이야. 이때 x 값은 f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잖아. fx가 2일 때지. fx가 왜 2였어? x가 3이었었지. 여기는 최대값은 얘가 6일 때잖아. 왜 fx가 6이었어? 2를 넣어서 그러잖아. 여기까지가 질문이라고. 이 문제는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주의 문제 합성함수에 대해서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조건을 좀 가려놓고 구하시오. 그때 조건 x를 구하시오. 이게 연습해가지고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 중급 정도의 문제밖에 안 됩니다. 얘도 문제가 좀 꼬여 있는데 지금 오른쪽 함수가 무슨 함수야? 합성함수야. 오른쪽 함수가 뭐라고? 합성함수야. 되니? 누구랑 누구랑 합성시켰어? 누구랑 누구? 현재 봤을 때 지수함수가 보여? 이차함수가 보여? 생각을 해야 돼. 2차 함수에 지수함수를 넣은 건지 지수함수에 2차 함수를 넣은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얘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에 지수 형태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우리 풀이는 어떻게 해? 2차 함수 풀이로 갈 거고 지수 함수를 집어넣을 거야. 되니? 이 됐습니까? 그럼 2차 함수 식을 뽑아내야 되잖아. 얘가 정리가 좀 그래. 요놈 요거 뭐냐 요거 2의 제곱 4에 4가 루트 하나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면 2가 되겠네요. 요 함수라고. 그럼 gx는 누구야? gx 지수함수 뭐야? 뭐냐? 뭐라고? 이게 2분의 루트 2의 x에 2의 2분의 x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루트 2의 x 및 루트 2 그러면 어째? 이 함수에 얘를 집어넣을 거야. 되니? 그러면 얘의 범위를 먼저 알아내야겠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마이너스 4를 넣었어요. 얼마니? 4분의 1입니까? 4를 넣었어요. 4입니까? 얘네 범위는 얼마부터? 4분의 1부터 4까지.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얼마일 때? 1일 때 1은 어디 가까워? 4분의 1 정도 많이 가깝네. 1일 때 얼마가 돼? 2가 되겠네. 됐니?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고? 2이고 최대값은 얼마일 때?
4일 때 16, 8, 8, 3, 11 열어도 되겠네. 이때 x는 얼마고? 1일 때잖아. 얘가 1일 때 x는 0일 때고 이때 x는 얼마 넣었어요? 일단 4를 넣었나요? 얘를 4를 넣었지? 그러지? 얘가 4가 되려면 x는 얼마를 넣었어? 4를 넣었을 때 이렇게 풀 거라고. x가 a에서 최소값, b에서 최대값 다 구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너희들이 풀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날 배운 것은 웬만하면 그날 좀 복습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숙제 안 한 사람은 내일까지 숙제 다 하시고요.